네,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5일 마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대체적으로 약간 이제 이 대형주 중심으로 좀 주가가 움직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우리가 많이 하는 중소형주,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 거의 많이 조정을 받았죠. 거의 참패입니다, 참패.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6일 날이 쉬죠. 현충일로. 네. 그러면은 7일 날이 이제 요번 주에 하루가 남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지수가 이제 거의 보합권에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7일, 제가 예상하기엔 7일인데, 7일이나 아니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개별주, 소형주들의 대박장이 열린다, 대박장. 7일일 수도 있고, 다음 주 월요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털린 사람도 많고, 주가가 빠졌는데, 지수는 오르는데 내 주식은 안 간다. 멘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의욕을 꺾어. 예. 그래서 이 잭슨왕이 대만인가 방문해서 삼성의 HBM이 엔비디아 제품에 탑승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좀 삼성전자 오늘 좀 시세를 받았죠. 사실은 삼성전자가 2019년에 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HBM 사업부를 폐쇄를 했죠. 그 대신 이제 SK 하이닉스는 어쨌든 HBM을 계속 연구를 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이 삼성전자의 부회장님이시죠. 그 부회장님의 대단한 판단, HBM을 필요 없다, 이런 걸로 못 만든다 해서 그 결단에 의해서 SK 하이닉스와 이 HBM의 갭은 3년 정도가 SK가 앞서간 거예요. 왜냐면 2019년에도 SK는 그래도 이걸로 하자 해서 계속 만들었거든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지금 그 부회장이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욕먹는 거예요. 그죠? 미래를 못 보죠? 엔비디아가 지금 이 HBM이 엄청 필요하죠, 지금. 그죠? 그렇습니다. 딴 기사 볼게요. 자, S&P, 신용평가기관이죠, 미국에. 한국 유전탐사 희망이 불과, 업계 기대도 낮아. 그죠?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이 또, 헛발질일 수도 있죠. 지금 저도 정치면이나 이런 거 보면 민주당 쪽에서 3년만 하자. 3년만 하고, 대통령을 이제 하야시키자.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뉴스를 통해서. 그래서 좀 뭔가 씁쓸하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될 사람이 뽑혀서 허둥지둥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딴 사람, 민주당이 나온다고 해서 잘 될까요? 민주당은 금투법부터 없애야 되는데, 민주당이 됐을 때 비정규직이나 이런 것도 합법화되고, 서민을 위한 그런 걸 내세우지만 친기업적인 그런 정당이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 삼성에 관련된 원격 진료나 이런 거, 그죠? 삼성이 지금 그걸 먹으려고 그러죠. 이 원격 진료로 아무래도 이제 내수로다가 뽑아 먹어야죠. 그죠? 딴 거는 세계적인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밀어줄 겁니다. 아마. 민주당이 아마 그런 데는 거의 앞잡이 노릇을 잘하죠. 민주당도 썩었고, 지금 300명이 넘는 국회의원 중에 범법자가 100명인데,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죠. 이게 대한민국이 썩어가는 그러한 적이죠.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을 좀 범법자들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3분의 1이 이 깜빵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죠. 자, 먼저 저는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폴라리스 AI, 그나마 바닥에서 정도지론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했죠. 물론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뺄 수가 있어요.
얘네들 뺄 때는 또 악착같이 빼죠. 이때도 계속 이렇게 도지 하나씩 계속 내보내면서 여기까지 뺐죠. 그죠? 반등 나올 때. 이때가 이제 반등이 나온 위치죠. 이때가. 그죠? 엄청 뺐죠. 요번에도 그래서 여기까지 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등일 수도 있다. 지금 물려도 상관이 없다. 여기서 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빼서 여기 2선까지 빼서 돌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폴라리스 AI가 5,000원까지 다시 재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보는 뷰예요. 그냥 제가 보는 뷰니까 본인들이 손절하든 그런 건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라리스 AI가 아마 저는 반등을 해서 5,000원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제 뷰입니다, 제 뷰. 손해보는 건 전 책임 못 져요. 네, 그냥 제가 보는 노하우를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빠지겠죠. 네, 그럼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렇습니다. 폴라리스 AI였습니다. 자, 다이나믹 디자인 한번 볼까요? 다이나믹 디자인도 계속 돌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더 밀 수도 있고 지금 돌릴까 말까 지금 계속 그러죠. 얘는 돌리면 시원하게 돌릴 겁니다. 이번에도. 그죠? 저는 다이나믹 디자인이 요때 10,000원쯤 갈 줄 알았어요. 요 파동에 제가 샀으니까. 요때 6,200원인가 샀죠. 근데 여기서 못 가고 낄짝낄짝거리길래 여기서 팔았어요. 저는. 팔았습니다. 제가 공경원하게 6,200원 그때 이때 빠질 때 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팔았어요. 8,000원 내서. 예? 왜 빠지니까.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죠. 주식이. 자기가 그 안에서 대응을 하는 거죠. 지금 다시 들어가려고 이 기회만 보고 있어요. 다시. 예? 제가 뭐 월봉을 보면서 요번 달에 여기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뷰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그죠? 그 안에서 파동이 일어나는데 나는 빠지는 거 다시 본전할 것 같아서 그냥 팔았다고요. 그럼 다시 이제 뭐 7천 뭐 지금 들어가도 되겠지만 좀 더 빠져서 들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돈이 좀 생기면 들어가요. 돈이 없어요 지금은 솔직히. 돈만 있으면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한번 뭐 물려도 한번 들어갈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다이나믹 디자인하고. 제가 보는 뷰입니다. 뷰. 물리든 저는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물릴 것 같으면 뭐 손절을 하시던가 또 몇 프로 빠지면 저는 어쨌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파동을 그리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순이익을 챙길 사람은 다 빠지는 거 싫은 사람은 계속 챙기고 또 타고 팔고 그러는 거지 주식이 뭐 그냥 끝까지 뭐 다 뭐 그냥 단번에 무슨 예? 요이 땅하고 7,000원부터 해갖고 쭉 18,000원 뭐 이렇게 가나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거예요. 극히 드물어요. 어쩌다가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그거 보고 뭐 다 갈 줄 압니까 그렇게? 예,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예, 조일 알루미늄 역시도 바닥에서 그동안 빠지다가 도지가 나와서 방향성을 정하려고 그러는데 얘는 정확히 거의 다 뺐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 쏟았다가 빠질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솟으면은 거의 요거 밑으로 빠질 겁니다. 단타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타. 예? 단타.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폴라리스 AI랑 다이나믹 디자인, 조일 알루미늄까지. 특히 폴라리스 AI나 다이나믹 디자인은 속임수일 수도 있다. 그래서 도지 만들고 가는 척하다 또 뺄 수도 있다. 근데 빼봤자 한 5% 정도, 그 정도 더 5에서 한 10%도 가능하겠죠. 그 정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닌 것 같으면 샀다가 바로 파셔야 돼. 단타 들어갔다가도. 돌릴 수도 있지만 또 조정을 속임수로 줄 수도 있다는 거.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내가 비참하다고. 또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사라고 그랬는데 자 폴라리스 AI를 샀어. 근데 조정을 이렇게 한 이틀 정도 더 줄 수도 있거든. 근데 샀는데 빠져. 못 지키고 빠지는 것 같아. 그럼 던져야지. 한 2, 3%, 3% 정도 손해봤을 때. 여기까지 가놓고서 또 뭐라고 그런다고. 왜 안 가냐고. 이때 간다고 그랬지 않냐고. 이게 힘들다고. 그렇다가 A에서 B까지 어떻게 팔고 어떤 경우 이런 경우의 수를 1, 2, 3 뭐 다 얘기해주고 이러면 방송을 어떻게 하냐고 나보고. 어느 정도 중간 기준에 나는 맞춰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 안 되면 또 방송 또 봐. 나도 내 방송 내가 한 거 저번 것도 일요일 날 유료 방송부터 월요일 방송도 2번, 3번 봤어. 3번. 일요일 거는 특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에 대한 기본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다 그냥 다 연차가 다르잖아. 실력도 다르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려면 힘들다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한마디로. 자, 보라티알도 여기를 떨어졌죠. 드디어 이제 여기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한번 잡아줘서 올릴 수가 있다고. 올리면 미끄러지겠죠, 윗골이 달면서. 근데 여기까지도 뺄 수 있다, 여기까지도. 그래서 여기까지 빼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하셔라. 여기서 밀리면은 손절하셔라. 그죠? 아니면 빠지는 거 얼마 안 되니까 버티겠다 하는 사람은 버텨라.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찍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올 확률도 좀 높다. 도지를 만든 게 그거일 뿐입니다. 대응은 장중에 알아서 본인들이 하시라고. 경우의 수는 적어도 두세 가지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거에 따라서 매수하면서 정해놔야지. 한다고 그랬대 하고 이것만 보고 그냥 뭐 장이 막 쭉쭉쭉 빠지는데 그냥 있으면 되나? 그렇게 대응하면 주식하면 안 돼요. 예? 자, 위더스 제약이 이제 조만간 가긴 갈 것 같아요, 차트가. 그죠? 여기서 쌍바닥 만들고 여기 5일선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주식도 급등할 수 있는 위치예요. 급등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예, 위더스 제약이었습니다. 예, TPC 같은 경우도 차트를 잘 만들고 있죠. 예, 이제는 뭔가 여기서 이거 보면 정확하게 도지 만든 다음부터 계속 상승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일선까지 조정줬죠. 이런 주식이 어쨌든 뭐 요만큼 올리든 또 이렇게 쭉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요만큼 올리고 그 다음날 또 좀 빠졌다가 또 이렇게 올리고 차트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초입이니까 만들어갈 때까지 가져가라. 그러다가 여기서 언젠가 윗골이 달고 꺾일 것 같으면 뭐 이런 데서 잘라라, 팔아라. 그죠? 아니면 그냥 끝까지 가져가든가. 그러면 또 여기 갔다 쌍바닥 또 올 수도 있는 거지. 그죠? 본인들이 알아서 자르던가 끝까지 버티던가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러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첨단 경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거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조정을 줄지 여기까지 줄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 같은 거 심하면은 이걸 일부러 깨죠. 그죠? 여기까지 주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5일선이 깨졌을 때, 요럴 때 이제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치는 게 좋아요. 그죠? 어쨌든 다시 한번 또 이런 모습이 뭐 나오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좀 조정이 앞으로 적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남아있다. 대충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매도를 어제 같은 경우 쳤어야죠.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는 사람은. 그죠? 아니면 이제 여기를 버텨야죠. 여기까지 올 때. 그리고 이 구간은 또 뭐가 되겠어요? 여기쯤 오면은. 추매를 할 수도 있죠. 추매. 저 가격이 싸니까 물타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이 주식이 정말 좋다면. 네. 그리고 재료는 동막 관련돼서 AI 가속기 뭐 그거 미국 북아메리카 쪽에 계속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재료는 좋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건 본인들이 좀 기사 좀 보시고요. 자, 링크제니시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을 좀 제대로 줬어요. 근데 사실 5일선 지킬 줄 알았는데 5일선을 감싸면서 빠졌죠. 근데 이제 게시판에서 하는 얘기가 맞아요. 지금 이제 대지주가 이 가격에서 어쨌든 계속 사고 있잖아. 그죠? 왜 여기서 사고 이렇게 더 떨어뜨리려고 사는 걸까? 대지주가? 어쨌든 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요? 가격이 싸니까 대지주가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내용은 뭐, 마어안이나 뭐, 가속기나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계속 얘기하니까. 그죠? 대지주가 사고 있는 게 링크세니시스하고 아이윈도 지금 대지주가 30억을 사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매수가 끝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가격도 낮은 가격인데. 그런 건 기본적으로 상식이 통하면 떨어질까요? 그러고 나서? 싼 가격에 이제 대지주들이 물량을 뭐 10억이든 30억이든 샀는데. 아니죠. 잘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가격을 떨어뜨린다? 뭔가 호재가 있으니까 사는 거라고 생각은 안 드나요? 그게 일반적이죠. 물론 뒤통수를 그러고 막 뭐 반 50%를 뺄 수도 있겠죠. 그건 완전 미친 주식. 네, 그런 건 뭐 완전 미친 회사고요. 딴 종목 보겠습니다. 자, 에브리봇. 제가 사실은 이제 에브리봇에 두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언제 올라가냐. 근데 그게 참 언제 올라가는지를 제가 알면은 주식 이거 하겠어요, 방송은?
제가 올라가는 거를 만약에 주식들을 맞힐 수 있다면 제가 억만장자가 돼 있겠죠. 그죠? 그거는 좀 그냥 뭐 답답해서 물어보시는 건 아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황당합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 올라가나요 하면은 6월 뭐 25일 뭐 12시 30분쯤에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나요? 그죠? 언제 올라가냐면 이때 올라가요. 제가 세력도 아니고 세력도 이건 모를 거예요. 바뀌니까 자기네들. 그래서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에브리봇이 이제 제가 생각한 뷰를 얘기할게요. 저도 이때 샀어요, 이때 이제 제가 이때 사고 또 이때 샀어요. 근데 이때 산 거는 바로 사고 더 빠질 것 같아서 100원 손해보고 이때는 팔았어요. 이때 산 물량은 팔았어요. 그죠? 우리 이때 산 게 아직도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리신 분하고 똑같아요, 저하고. 예, 그 정도 수익률이 저도 나오는데 저도 이렇게 차트가 흐를 줄 몰랐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얘기할 때까지는 차트가 이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죠? 이틀 동안 이걸 깼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원했던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차트가 이제 이렇게 반등하는 걸 원했는데 보기 좋게 이게 깨졌죠. 그러면서 이거를 이탈했습니다. 사실 이거 이탈하면은 이거 이탈하는 이날 있죠? 이날 매도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죠? 마지막 지지선을 깼으니까. 그죠? 근데 저도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저도 갑자기 이렇게 돼서 뭐 솔직히 그냥 놔뒀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신경 조금은 쓰이긴 해도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오늘 뭐 두 분이 그런 얘기들을 쓰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냥 언젠가 올라가겠지 하고 있고, 저점만 나오면 물타기를 하자 해서 이제 저점을 찾고 있었거든요, 계속. 물론 돈이 생겨야지만 하겠지만, 이제 요 저점이 한 2만 원 정도가 깨지면은 요거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반등짜리가 왔는데, 반등을 안 한다. 만약 반등을 안 하고 정말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이 주식은 뭐, 사실은 끝난 걸 수도 있어요. 제일 안 좋은 거는 이렇게 길게 빼갖고, 한 15,000원에서 계속 행보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마 당분간 몇 개월 동안은 시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잘라야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희망은 있어요. 왜냐면 이 저점을 지키고 있거든. 이 저점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희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일부러 이럴 때 이제 이런 이평선들 마지막 이평선을 깼다가 이렇게 길 꼬리 달고 하회했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긴 꼬리 달면서 뭐 한 2만 원도 깼다가 이렇게 잡아주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자꾸 깨고 내려올수록 뭔가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마지막 그런 노선들을 오픈을 해야 돼. 여기 있을 때는 여기까지 빠질 수 있겠다. 만약에 정말 여기까지 빠졌어. 그러면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 근데 나는 여기까지 빠지는 걸 못 기다리겠다? 그럼 여기서 더 빠지려고 할 때 잘라버려야지. 정리해야지. 근데 여기까지도 나는 빠져도 견딜 수 있다?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서 나는 못 견뎌. 여기까지 오면 진짜 팔아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오면. 여기까지 안 오고 여기서 재소리 와서 돌렸어. 돌려도 이렇게 쌍바닥치기 때문에 고통이 또 한 번 오지. 그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 자꾸 유둘리 있게 대응을 하는 거라고. 대응.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요일 날 얘기했다고 이 얘기가 금요일까지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사람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이게 중간에 어떻게 바뀌면은 다시 대응의 영역을 바꿔야 되는 거지.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양아치 같지만 자꾸 빠지면 빠질수록 대응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야. 주식은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못 퍼질 때는 그냥 던지던가 자기는 이게 저점이다 생각하면 물타기를 할 수도 있겠지. 내가 이 주식을 물타기를 하려는 이유는 뭐야? 좀 더 빨리 빠져나오려고 그러는 거지. 빠져나오던가 아니면 만약에 시세가 좋아. 여기서 이렇게 뭐 물타기 했더니 여기서 본전이 안 돼. 깔짝깔짝거려. 그럼 여기서 팔고 나가던가
아니면 이게 더 큰 시세를 준다면 가져갈 수도 있지.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낮은 가격에 물타기를 해야지. 만약 물타기를 한다면. 근데 나는 이 주식을 내가 분석했을 때는 물타기를 해도 된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아니다. 끝난 것 같다. 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시간이라도. 그죠? 내가 버티는 거는 물량도 작게 샀고, 그리고 뭐, 어차피 손절 시기는 놓쳤다고 나도. 놓칠 때가 있겠죠. 내가 뭐 맨날 다 그걸 체크해다가 뭐 한두 개 뭐 빼먹을 수도 있잖아. 나였어. 그리고 이제 에브리봇에 대한 나 나름대로 믿음이 좀 있어서 그냥 가져가 보는 건데, 그간에 2만 원이 깨지면 손절을 할지 물타기를 할지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판단을 본인들이 정리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다고 뭐 톡으로다가 24시간 같이 대응을 해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회사가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뭐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가가 떨어져서 괴로운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죠? 이 주식이 지금 일봉을 보시면은 만에 시세가 여기서 다 끝났다, 여기서. 그러면은 재수 없으면 진짜 여기까지 빠져서 이렇게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그만 2년 가야 돼, 2년. 그죠?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라고, 지금. 어?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5일선도 주봉상 깨졌기 때문에. 주봉상 5일선을 그런데 만약에 금요일이라도 이렇게 회복한다면 또 다른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거야, 지금. 그죠? 주식은 이렇게 뭔가 올라갈 때도 예상하고, 여기서 만약에 더 미끄러진다고 금요일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지. 그죠? 이 주식을 만약에 여기까지 밀었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밀 수도 있죠. 거의 17,000원까지. 17,000원까지 밀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차트적으로는 우선 지지는 게 있어서 반등이 나오면 좀 강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은 좀 더 걸리겠죠. 시간은 좀 더 걸리겠죠. 만약 여기서 반등해서 간다고 그래도. 그죠? 야, 이거 근데 빠지면 진짜 17,000원까지 빠지겠네. 참, 머리 아프네. 머리 아파. 판단을 잘 하십시오. 그죠? 월봉상 그렇게 빠지면은 이걸 찍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거의 17,000원, 18,000원, 17,000원, 18,000원까지 열려있네. 아, 근데 최악의 스토리로 가고 있긴 해요. 아, 저도 머리가 아프네요. 저 자신도 머리가 아파요. 제 종목인데. 이렇게까지 반대의 현상, 못 치고 올라갈지 몰랐거든요. 저는 되려 더 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아,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간에 여러분들도 대응을 잘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물타기를 한다면, 뭐, 이거를 이렇게 찍고 올릴 수도 있는 위치예요, 지금. 월봉상. 주봉상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계속 밀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은, 6월 중순은 참혹하겠죠. 거의 중순이 아니라 이제 6월 말로 갈수록 이제 회복을 하겠죠, 회복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판단들은 본인들이 하십시오. 예, 저는 뭐, 우선은 저는 그냥 버티고 있겠습니다. 저는 제 견해예요, 그거. 네, 그리고 제가 만약에 큰 돈이 들어갔다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다만,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못 샀기 때문에, 수익률은 굉장히 안 좋지만, 버티는 걸로 우선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에브리봇 같은 거가 좀 저도 머리가 아프지만 머리 아픈 분들이 꽤 있나 봐요. 그래서 막 얘기를 계속 하니까 저 역시도 그거를 그냥 뭐 답답한 얘기죠. 답답한 상황이죠. 근데 저도 이렇게 틀린 거예요. 이건 제가 결과적으로 제가 봤던 뷰가 어쨌든 지금까지는 틀렸습니다. 저도 틀린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는. 제가 뭐 틀리고 싶어서 틀린 것도 아니죠. 저도 물리고 싶어서 산 사람은 아니죠. 하여튼 그래서 저 역시도 한 2분의 1만 맞춰도 잘 맞힌다. 근데 그 중에 틀린 게 이 종목이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된 차트를 봤을 때는 지금 신용 있죠. 신용을 잡아먹고 가겠다. 신용을 계속 떨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열어놔야 돼요, 사실은. 신용을 지금
막말로 여기서 던졌어. 여기서 던졌는데, 여기서 신용을 최소한 던지려면, 그래도 최소한 2만 원 깨면서 거기서 막 받아 먹어야죠. 그죠? 그러면 신용이 좀 나오겠죠.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2만 원을 깨뜨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힘드신 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십시오. 저야 뭐, 한번 끝까지 가보고, 2만 원 깨지면 한번 물타기를 한번 생각해서 최대한 객단가를 낮춰서 엑시트는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봐야죠. 다만 시간이 여기서 더 밀려서 정말 이런 가격들을 이제 찍으러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가격들을 이제 찍으러 온다고 생각을 하면 주봉이든 월봉이든 그렇게 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판단해야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렇지만 안 찍을 수도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사실은 찍고 가는 게 모양은 좋아요. 찍고 긴 상승텀으로 봤을 때는 이걸 찍고 어쨌든 찍고 다시 뭐 이렇게 해서 다다음 달에 막 이런 식으로 쭉쭉 올리는 게 좋다고. 그 다음에 이걸 찍은 다음에 이걸 찍은 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조정이 누르는 게 셀수록 용수철이 팍 튀죠. 그것처럼 그렇죠. 저는 만약에 2만 원이 깨진다면 물타기로 아마 대응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뭐 삼성과 뭐 한다는데 그거에 한번 믿고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이때 이런 시세가 나왔으면은 분명히 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특히 이런 시세가 또 조만간에 나왔었죠. 그죠? 갑자기 조용하다가 이런 시세 5만 원까지 나왔죠. 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갔으니까 또 2만 원에서 한 10만 원까지 갈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왔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2만 원이 깨진 건 아니니까요. 그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간에 제 얘기는 참고를 하셔서 본인들의 생각과 해서 대응하고 이런 거는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본인을 믿으십시오. 본인을 믿으시고 에브리북 같은 경우는 저도 잘 탈출할 수 있게끔 막말로 또 금요일날 급등이 나와서 이 월봉이 특히 주봉이 굉장히 중요하네. 주봉이 이 양봉으로 바뀐다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양봉으로. 그죠? 양봉으로 바뀐다면.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까지 꾹 누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길게 뽑아 올리는 게 쉽진 않습니다. 큰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좀 애매하게 차트를 만들어 놨네요. 하여튼 뭐 저는 물타기를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아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판단들은 본인들이 해야지 내가 사람 하나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다이나믹 디자인도 저는 그냥 조용히 팔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팔았다고 뭐 팔라고 그럴 수는 없죠. 또 팔았다가 올라가면 어떡할 겁니까? 올라가면 또 제가 책임을 다 져야 되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본인이 판단을 내릴 때는 확실히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휴일 잘 세시고 금요일은 이제 소형주, 중소형주 대박장이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 날 온다. 제 예상인 금요일 날 올 것 같거든요. 어리버리 할 때. 그래서 금요일 날은 좀 장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